끊고 합시다. 그러면 오이 책 조금만 읽다가 가려고요. 22일, 23일. 근데 목 상태 안 좋다 싶으면 일찍 가고, 종이책이라 좀 설레서 읽고 싶었거든요. 물도 떠왔고요. 당신의 감정에는 당신만의 사연이 있다. 어? 상태가 방금 삑? 아, 아, 방금 삑 난 거 아니야? 일단 읽어보다가 과거를 치유하고 앞으로 나가는 감정 연습.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서 이런 기분이 드는 거겠지? 누구나 자신의 감정이 과도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워 이같이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가끔은 별일이 없는데도 불안하거나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불길한 기분이 함께 쫓기는 것 같은 초조함이 들기도 합니다. 상대방에게 한 별것 아닌 실수에도 큰 죄책감이 들고 점점 괴로워져 밤늦게 사과 문자를 보내기도 합니다.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겠다라고 다짐하지만 비슷한 상황이 되면 같은 행동을 반복한 뒤 몰려오는 자괴감과 자책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은 대부분 자신도 모르는 순간에 나타납니다. 그런 생각과 감정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스스로도 참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럴 때 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충동적인 생각과 감정으로 나와 타인에게 상처를 준 날엔 나의 일부인 내 마음이 참으로 다루기 어렵고 범접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내리는 판단이나 느끼는 감정은 단지 인식하는 요소들로만 이루어진 게 아닌 게 확실합니다. 나의 사고방식과 감정에는 내가 모르는 요소들이 영향을 크게 주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 무의식적 요소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나는 그저 무기력하게 감정에 휘둘릴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나의 감정을 좌우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내 마음은 왜 이럴까? 이쯤에서 저를 정신과 의사가 되도록 이끈 소중한 책 한 권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중간고사 기간의 일이었습니다. 시험 공부를 하기 싫은 마음에 친구 녀석 한 명과 도서관에 갔습니다. 지금은 책 지지대가 없어가지고 책 넘길 때마다 시간이 좀 걸릴지도 몰라요. 무엇을 볼까 둘러보다가 우연히였는지 필연이었는지 책 한 권을 뽑아들게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지금은 그 책의 제목이 기억이 나질 않지만 정신분석 분야의 전공서에 가까웠던 듯합니다. 교양서적 읽는 것을 싫어했고 정신분석이나 심리학이 뭔지도 몰랐지만 별 생각 없이 그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뒤 머리를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구나. 지금도 어렴풋이 기억나는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정신과 잘못 읽었어. 어떤 남자가 정신과 의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두 명의 여자를 사귀고 있었습니다. 소위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것이지요. 두 명의 여자 중 한 명은 똑똑하고 재력이 있으나 미모가 별로였습니다. 다른 한 명은 예쁘고 야성적인 매력이 있으나 똑똑하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곧 결혼을 해야 하는데 둘 중에 누구 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을 얻기 위해 정신과 의사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어느 한 명을 선택해서 다른 한 명과 헤어지려고 하면 마음이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헤어지려는 상대가 너무 아까워 보여 선택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의사는 누가 더 좋은 배우자인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이 사람은 두 여자 사이에서 갈등하고 결론을 내지 못하는가가 중요했습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마음속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상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엉뚱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가 또 다른 정신과 의사에게도 동시에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이 탄로난 것입니다. 물론 두 명의 정신과 의사는 그 사실을 몰랐죠. 환자는 한 명의 의사에게만 치료받는 것이 왠지 불안했고 두 명의 의사에게 치료받으니 비로소 안심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그에게서 반복되는 행동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딸교유님 어서와요. 오랜만이네. 자기 주위에 두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야 안심하는 마음이 보였습니다. 의사는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여러 차례 상담하며 어릴 적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남자는 생각나는 기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가 5살 때 부모는 이혼을 했습니다. 당시 부모는 그에게 둘 중 누구와 살고 싶었는지를 물었습니다.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는 둘 중 누구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린 그에게는 너무나도 잔혹한 선택이었습니다. 그의 결정이었는진 모르지만 그는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사는 것도 나쁘진 않았지만 어머니가 그리웠고 또 자신이 아버지를 선택해서 어머니가 떠나간 것이라는 죄책감도 있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기 옆에 두 명의 누군가가 있을 때 안심을 했습니다. 피시 어서와요. 책 읽고 있었어. 잠깐 읽을 거야, 잠깐. 두 여자에게 양다리를 걸쳐야 안심이 되고 의사도 두 명이 있어야 안심이 됐던 것입니다. 두 명이 있다는 것은 어릴 적 부모와 함께 있다는 것을 상징했고 한 명을 포기하는 것은 부모 중 한 명을 포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괴로웠던 기억이지만 그는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도 모르게 당시의 상황을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책의 제목이 당신의 감정에는 당신만의 사연이 있다 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 책의 제목이에요. 근데 되게 에세이 같지 않아요? 당신의 감정에는 당신만의 사연이 있다라니 되게 에세이 같은데 에세이는 아니었어요. 그는 치료를 통해 자신의 마음속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치료를 시작하기 전까지 어릴 적 기억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고 그것이 현재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신분석이라는 과정을 통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행동을 조종하는 무의식이라는 것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책을 읽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내 마음을 조종하고 있다니.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행동까지 조종하는 것들이 있다는데 관심이 온통 쏠렸어요. 아마도 그때 처음으로 정신과 의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잠깐이라니 아쉽다고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좋아. 퇴근하니까 선물이 와 있네. 어서 와요. 수년이 흘러
의과대학에 진학하고 공부를 할수록 과거의 경험이 발단이 된 무의식 속의 요소들에 대한 이해와 자신도 모르게 반복되는 마음속 패턴들에 대한 탐구는 끝없이 감정을 조절하고 다스리기엔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탄생했어요. 과거의 나 들여다보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조종하는 첫 번째 요소는 각자의 과거의 경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비염만 없었으면 책을 2배는 더 편하게 읽었을 텐데. 너무 건조하다 오늘. 그지? 나 가습기에 물 좀 세워볼게요. 너무 코 막혀. 무효님 어서 와요. 방금 무효님이 선물해준 화이트 무려 구멍이 2개나 있는 듀얼 가습기를 들었답니다 방금. 시험은 잘 쳤어요? 구멍이 2개나 있어. 구멍이 2개지요. 잘 못 쳤어? 결과 나오기 전까지 모르는 거니까. 다 끝났죠. 끝나기는 끝났긴 다 끝났지. 그렇지 않나? 금요일. 금요일이면 다 끝날 시기 아닌가? 안 끝났어요? 그래요? 월화수목금 이렇게 끝나지 않아? 저도 시험 기간이었냐고요? 네네. 저는 시험 잘 쳤어요. 개강을 화요일. 아, 젠장. 주말에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한다는 그게 싫은 건데. 이런. 어떡해. 더 화이팅이야. 난 다 끝나서 온 줄 알았어. 자신감이 있으시고. 그냥 아무 말이나 해봤어요. 전 시험 안 쳤어요. 저는 사회복무요원이랍니다. 요즘은 공익이라고 안 부르고 사회복무요원이라고 부르더라고. 그렇게 바뀌었대 이름이 공익이 아니라.
난 명칭이 두 개가 존재하는 줄 알았는데 바뀐 거래.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조종하는 첫 번째 요소는 과거의 경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과 비슷한 상황이 되면 그때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 책이 당신의 감정에는 당신만의 사연이 있다 라는 제목을 가지게 된 이유입니다. 저도 이런 게 있어요. 좀 더 읽다가 저도 이 책을 읽고 떠오른 제 경험을 말해볼게요. 네네, 복무 중이에요. 씻고 약 먹으면서 들어봤어요? 무슨 약 먹는데? 가령 어린 시절 사나운 계획에 물린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오랜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된 후에도 작은 강아지만 봐도 강렬한 공포심과 불안감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원래 개 공포증이 있나 봐 하며 영문도 모른 채 평생 동안 개를 피해 다니며 살지도 모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 경험의 흔적이 영향을 준 것입니다. 그 각자의 독특한 과거의 경험들이 현재 감정에 영향을 끼칩니다. 과거 경험은 개개인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선 그 사람이 지나온 독특한 경험을 모두 이해해야 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정신적 분석이라는 도구가 그 과정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야 하기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뭐랄까 남들이 나한테 실망하고 나를 이상하게 볼까봐 거짓말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언제 그랬는지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경향이 어떤 과거의 경험에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사실 거짓말이라는 게 좋지 않잖아요. 막 이게 되게 선의의 거짓말도 아니고 남들이 날 이상하게 보는 게 싫어서 치는 그냥 스스로를 위한 거짓말이잖아. 그래서 안 좋은 걸 알면서도 잘 안 돼요. 어? 지금 원하는 대답이 지금 원하는 대답이 이건데 A인데 내가 B라고 말하면 날 이상하게 보려나? 그러면 고민을 하다가 A라고 말해. 왜냐면 내가 순발력이 좋은 편이 아니라서 거짓말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라고 고민하면서 거짓말을 하거든요. 그럼 거짓말인 게 티가 날 때도 있어. 예를 들면 어떤? 음, 뭐가 있을까? 예를 못 들겠어. 갑자기 생각이 딱 나진 않아요. 말하려고 준비해 온 게 아니어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딱 나진 않는데 아무튼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다리를 좀 다쳤다고 어쩌다가. 그렇다고 내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외래 진료를 하면서 비합리적인 생각과 조절되지 않는 감정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다 보면 비슷한 면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공통적으로 거치는 어린 시절의 과거들이 있습니다. 성인이 된 지금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사고방식이나 강렬한 감정이 그제게엔 당연한 것으로 인식됩니다. 예컨대 유아는 눈앞에 사물이 어느 순간 보이지 않으면 실제로 사라져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물이 다시 눈에 띄면 세상에 다시 나타난 것으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물체는 존재하고 있다는 대상 항상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어른의 눈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유아 시기의 사고방식은 성장하는 동안 여러 단계를 거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바뀌어갑니다. 어? 원래 아팠는데 참다가 심하게 아픈 것 같아서 병원 갔다 왔어요? 잘했어요. 그, 나한테 말해준 다리 통증이네. 잘 갔다 왔어. 잘했네. 그래, 병원 아플 때 가라고 있는 거니까. 잘 다녀왔어요. 뭐래? 왜 아픈 거래?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 저번에 말해줬었잖아. 그래서 보고 많이 아프면 가기로 했었던 그 다리 통증 맞죠? 그 통증이네. 눈앞에 있는 것만 믿는 것과 비슷한 거냐고요? 더 읽어볼게요. 어른의 눈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유아 시기와 사고방식인 성장하는 동안 여러 단계를 거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바뀌어갑니다. 한 발달 과정이 끝나고 다음 단계 발달 과정에 진입하면 이전 단계에서 마음을 지배했던 원시적인 사고방식은 필요가 없게 되고 보다 합리적인 사고방식에 그 왕좌를 내주고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의식이라는 어둠의 세계로 쫓겨나 다시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억압돼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억압된 과거의 사고방식은 때때로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불편하네. 평소에는 합리적인 생각을 하다가도 스트레스를 받거나 위급한 상황이 되면 나도 모르게 미신 같은 징크스를 믿거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내가 아까 말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내가 이렇게 대답함으로써 나를 이상하게 볼 수도 있나? 나한테 뭔가 실망할 거리가 있나? 라고 생각하면 나도 그냥 거짓말을 하게 돼. 그러면 안 되는데. 물론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많이 바뀌었어요. 스스로로,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자기 객관화를 한 뒤로 바뀌었어요. 조금씩 바뀌었어. 아킬레스건 힘줄 다치고 죽저근막염? 죽저근막염? 이름도 어렵네요. 아무튼 약 먹으면은 후유증 없이 잘 낫는데요. 다소 불안정하네. 어렵네요. 사실 경험이랑 빗대어서 생각하니까 엄청 어렵진 않아요. 누구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과거 어린 시절 경험의 유사한 상황에 놓이면 이런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생각들과 알 수 없는 감정 때문에 괴로워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스트레스 상황이 지나면 과거의 세력들은 진압됩니다. 어린 시절의 잠깐만, 뭐라고? 다행히도 스트레스 상황이 지나면, 일시적인 상황이래요. 어린 시절의 원시적인 사고방식과 감정은 억압되고 합리적인 현실의 성인의 사고방식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의 원시적인 생각과 감정이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 스트레스가 심했거나 해소되지 못한 괴로운 경험이 있는 경우 몸은 컸지만 사고방식이나 감정이 바뀌지 못하고 계속해서 유아적 단계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인이 되었을 때도 마음속엔 여전히 어린아이가 있는 것입니다. 파트 1에서는 이처럼 현재 내 마음의 씨앗이 된 과거의 영향들을 살펴봅니다. 이것은 내 마음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떤 사고방식과 감정 형태들을 경험하며 성장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인간이 거쳐야 하는 발달 단계와
그 시기에 필수적으로 가지게 되는 사고방식과 감정을 살펴봄으로써 그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내 마음에 한 발 더 자극하게 됩니다. 개인마다 독특하고 제각각인 과거 경험을 일일이 다룰 수는 없겠지만 인간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유아기의 사고방식과 감정, 대인관계의 패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는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네. 당신의 감정에는 당신만의 사연이 있다. 박용철 작가님의 책입니다. 근데 한 두 달을 그냥 기다리시면 제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을지도 몰라요. 물론 제 유튜브엔 오디오북으로 올라가 있겠죠. 오디오북으로. 제가 이 종이책을 꾸준히 읽으면 두 달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바로 읽고 싶으면 사서 읽으셔야겠죠. 어쩔 수 없어요. 이거요? 그냥 이제 유튜브에 올리고 있냐고요? 다시 보기야 유튜브에 다 있죠. 없는 건 게임 정도? 아니면 사운드가 지나치게 많이 빛날? 그렇다곤 하셨는데 차 타고 다니래요? 당분간만 차 타고 다니라고 하신 거 아니야? 이제 무리하지 말라고? 저 완독한 책들도 한 3권 정도 있어요 유튜브에. 초창기부터 책을 읽었던 건 아니어가지고 완독한 책들도 유튜브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재생 목록으로서 정리가 돼 있진 않아요. 그냥 있긴 합니다. 한 권은 박여름 작가님의 책. 아, 한 권은 뭐였지? 그 너에게 들키고 싶은 혼잣말? 어, 너에게 들키고 싶은 혼잣말. 한 권 더 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한 권 더 없을 수도 있어. 일단 두 권은 제 유튜브를 그냥 보기만 함으로써 여러분들도 독서한 것 같은 효과를 내가 아,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아. 그새 말 코가 막혀서 그런가? 코가 막혀서 그런 것 같아. 따뜻한 물 마셔야겠다. 문을 닫고 뭐야? 가습기가 잘 돌아가고 있고요. 물 많이 먹으라고요. 감사합니다. 유튜브 찾아보고 있다고요? 다시 보기라고 느낌표 다시 보기라고 치면 나와요. 오늘은 30분만 합시다. 따뜻한 물 마셔야겠다. 목소리가 그러니까 쭉 읽을 상태는 안 되는 것 같아. 한 1시간쯤 읽어도 괜찮았을 텐데. 근데 원래 이제 2번 키는 방송이어서 짧게 하려고 했어요. 옛날에는 많이 해도 끝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발음을 명확히 하고 싶어 해서 그런 것 같아. 내가 그냥 대충대충 말하면 또 오래오래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안 틀리고 또박또박 말하고 싶어서 목이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 읽을 땐 얼마 못 가는 것 같아요. 방송을 그냥 할 때는
이제 3-4시간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 내일 봐요. 내일. 또 내일 봅시다. 내일 주말이니까. 주말이라서 제가 방송을 더 많이 하거나 그렇진 않는데요. 네. 내일 봅시다. 안녕. 뭔가 감사합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 책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들이랑 이견도 나누고 얘기를 하면서 책을 읽으면 참 내가 바라는 책 방송이었거든. 그런 모습이. 근데 오늘은 그렇게 된 것 같아서 좀 좋아요. 이 책의 내용 가지고 또 스몰 토크를 하면서 이제 한 챕터 읽고 한 챕터 읽고 이런 식으로 해보고 싶었는데 오늘 그런 식으로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물론 한 챕터를 채우진 못했지만 좋은 책 읽어줘서 고마워요. 저도 감사드려요. 안녕. 또 내일 봐요. 안녕.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모님은 그래도 쉬엄쉬엄 하세요. 잘 자야 잘 낫지 않을까? 잘 때 자야 될 것 같아. 잘 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